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일명 벡터라고 해서 이제 배울 건데요. 다 혹시 아마 벡터라는 걸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이제 벡터라는 건 뭐냐면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양을 벡터라고 기본적으로 불러. 우리가 대표적으로 속도나 힘 이런 거를 벡터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속도라는 것도 방향이 주어지고요. 뭐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그리고 속도가 얼마다 이렇게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것들을 벡터라고 부른다. 벡터의 반대가 되는 개념, 그걸 스칼라라고 불러. 우리 크기만 가지고 있는 양, 크기만 가지고 있는 양은 뭐 스칼라, 그리고 크기와 방향을 가지면 벡터라고 하고요. 우리는 일단 첫 번째는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부터 조금 한번 배워볼 거예요. 해봅시다. 자, 이제 벡터를 표현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점만 딱 두 개를 찍어주는 거야. 따라서 점 두 개를 찍고 우리가 A랑 B라 그랬을 때 해당하는 요 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벡터를 그리겠다라 그러면 요 두 점을 연결하는 화살표를 찍어서 요렇게 연결하면 얘를 벡터다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점 두 개 중에서 당연히 여기가 시작하는 점이라 그래서 얘를 시점이라고 부를 거고 얘가 끝나는 점이라 그래서 종점이라고 부를 거야. 따라서 이 벡터는 앞으로 AB 벡터다라고 읽을 거고 표시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AB 순서대로 쓰고 벡터 방향을 A에서 B로 간다라고 쓰면 이걸 AB 벡터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다. 아, 벡터라는 것은 점 두 개를 찍어서 시작하는 점에서 끝점을 연결하면 되는 거야. 당연히 이 벡터를 예를 들어 화살표를 요게 아니라 요렇게 하게 되면 얘는 당연히 읽을 때 BA 벡터다라고 읽을 거고 얘는 우리가 BA 벡터다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그때는 얘가 시점이고 얘가 종점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거다.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은 요 벡터를 매번 두 개의 라지 B로 쓰지 않고 간단하게 스몰 벡터라 그래서 이렇게 A 벡터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냥 AB 벡터를 하나의 A 벡터다 또는 뭐 B 벡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칭을 하겠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 뭐 여기에 요렇게가 돼서 여기가 C가 있고 D가 있어서 해당하는 얘를 CD 벡터라고 하고 나는 이 벡터를 간단하게 뭐 B 벡터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 벡터는 B 벡터다 이렇게 쓰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벡터라는 건 기본적으로 점 두 개를 연결해서 화살표로 만든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이제 그 다음 크기라는 걸 좀 얘기할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 요 놈의 크기가 있다라고 했죠. 얘 놈의 길이를 2라고 할 거야. 그러면 벡터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면 절대값 버리면 돼. 요놈의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라. 그러면 얘가 뭘 의미하냐면 벡터의 크기를 의미한다. 벡터의 길이. 따라서 요게 얼마냐라 그러면 2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벡터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 점 두 개 찍고 연결하고 읽을 때는 AB 벡터다. 벡터의 크기를 표현하려면 여기다 절대값을 붙여서 이러면 벡터의 크기다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벡터 중에서 당연히 길이가 2인 벡터, 3인 벡터도 있지만 길이가 0인 벡터도 있겠죠. 예를 들어 길이가 0이려면은 시점이 A고 종점도 A가 되는 그냥 점만 찍은 벡터. 우리가 요 놈을 쓸 때는 A 벡터다라고 쓸 거고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얘는 0 벡터다 이렇게 부를 거야. 이런 식으로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는 0 벡터. 당연히 0 벡터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얘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벡터라는 게 뭐냐? 점 두 개를 연결해서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벡터다라고 얘기할 거고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을 붙여서 표기한다. 그리고 우리가 벡터 중에 크기가 0인 벡터가 있고 걔를 0 벡터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용이고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다시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벡터의 뜻은 다시 한번 보면 속도와 힘과 같이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벡터라고 할 거고 지금처럼 얘를 시점, 얘를 종점, 이 벡터를 AB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벡터에 뭐가 있다? 크기가 있고요. 그놈은 벡터의 선분의 길이를 벡터의 크기라고 할 거고 그때 우리가 표기는 절대값을 붙이겠다라는 거다. 그리고 벡터를 한 문자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스몰 a, 스몰 b, 스몰 c로 나타낼 거고 마찬가지 우리가 요 놈의 크기는 절대값을 붙여서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를 0 벡터, 얘를 우리가 표기는 0 벡터다라고 할 거고 0 벡터의 크기는 당연히 0이다라고 얘기할 거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벡터가 평면에 있으면 평면 벡터 그리고 공간에 있으면 그냥 공간 벡터다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벡터를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해 보자.
자, 예를 들어 두 벡터가 우리가 앞으로 같다라는 건 뭐냐면 두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두 벡터를 우리가 앞으로 같다라고 얘기할 거고 당연히 같다라고 얘기할 거니까 는이라고 표시할 거다. 예를 들어 내가 벡터 하나를 그렸더니 요렇게 하나 그렸고 여기 앞에다 똑같이 크기와 방향이 같은 이렇게 벡터를 그리면 이 벡터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지금처럼 방향이 같고 길이가 똑같다면 두 벡터는 우리가 앞으로 같다라고 얘기할 거야. 즉 평행 이동했을 때 겹치면 두 벡터는 앞으로 같다라고 얘기할 거다. 알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당연히 표기를 두 벡터를 같다 이런 식으로 표기할 거다. 여기도 어렵지 않아요. 자, 계속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벡터의 역벡터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역벡터. 자, 말 그대로 역벡터라는 말은 뭐냐면 방향을 반대로 한 벡터를 역벡터라고 해. 우리가 방금 했던 AB 벡터가 있고요. 얘를 당연히 반대로 하는 벡터가 있겠죠. BA 벡터가 있다고. 얘는 서로 뭐야?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서로 반대가 돼서 우리는 그때 서로 관계를 역벡터라고 얘기할 거다. 그러면 그 역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AB 벡터를 A 벡터다라고 써볼게. 아, 그래서 요 놈을 A 벡터야. 그러면 이제 BA 벡터를 어떻게 표기하겠냐라고 봤더니 얘를 우리가 결국에는 요거와 방향만 반대가 되잖아. 그럴 때 요 놈을 마이너스 A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의 요 A 벡터가 AB 벡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점과 종점을 자리를 바꾸면 거기에는 뭐가 붙겠다? 마이너스가 붙겠다라는 개념이야. 그냥 막 바꾸지 말고 바꾸면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 따라서 우리가 요게 AB 벡터 그리고 요게 BA 벡터. BA 벡터에다가 당연히 뭘 붙이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것은 AB 벡터가 되겠고 얘를 서로 역벡터다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방향만 반대인 벡터를 역벡터라고 얘기하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배운 내용이고요. 이거 가지고 한번 291번, 292번, 293번, 294번 한번 직접 그림 나타내기, 크기 구하기, 그리고 벡터 찾기들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필수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 ABCDF가 있고요. 세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자. 다음으로 봐라. 1번 D 벡터랑 서로 같은 벡터를 모두 구하래. 야, D 벡터랑 서로 같은 벡터를 구하래. 당연히 얘랑 같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같은 거. 여기서 CO 벡터 그리고 OF 벡터 그리고 당연히 BA 벡터가 얘랑 크기랑 방향이 같은 벡터고요. 자기 거는 제하고 같은 벡터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2번 BC와 크기는 같고요.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모두 구하래. 자, BC 벡터는 지금 얘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자, 그러면 얘는 일단은 무슨 벡터? 12벡터를 적으면 되겠죠? 쟤랑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니까. 그러면서 또 뭐도 있겠다? 그렇죠. 요쪽에 OA 벡터도 얘랑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거. 그리고 DO 벡터. 요렇게 DO 벡터도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 마지막으로 EF 벡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쟤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들이다. 자, 3번은 BC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 BC 벡터의 크기는 요 놈의 길이를 구할 거고요. 정육각형이니까 당연히 한 변의 길이니까 요 놈은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A 벡터의 뭘 구하라? 크기를 구하라. 그 놈은 요 놈의 뭘 구하라?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요 놈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다양하죠. 우리가 여기도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해서 길이를 구해도 되고 또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길이 구해도 되고 아무튼 요 길이를 구해주는 거다. 그냥 간단하게 여기가 지금 120도인데 여기에 절반각이 60도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밑변의 길이는 2분의 1이 될 거고 요 놈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 놈의 몇 배? 2배가 되니까 요 놈은 루트 3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우리 코사인 법칙 기억하나요? 코사인 법칙 아시는 분들은 A 선분의 길이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의 마이너스 2배 1 곱하기 1의 코사인 120도라고 해서 얘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뿔뿔에 여기가 1이 돼서 요 길이가 3이 되니까 여기에 루트 씌워서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겠다. 자, 밑에 것도 간단한 거니까 바로 해볼게요. 자, 이제 벡터의 더하기 빼기 한번 해봅시다. 벡터의 더하기 빼기. 자, 일단 첫 번째는 벡터를 더해 볼 건데요. 이거는 따로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는 벡터의 덧셈부터 한번 배워볼게. 벡터의 덧셈. 자, 벡터를 어떻게 더하겠냐? 자, 벡터의 덧셈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우리가 삼각형 법칙이라고 불러요. 삼각형 법칙. 아, 벡터를 이렇게 더할 거다. 자, 첫 번째는 자, 여기에 시점 A가 있고요. 여기에 종점 B가 있어요. 그래서 AB 벡터를 잡고요. 해당한 또 B부터 시작해서 C에서 끝나는 BC 벡터를 잡아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AB 벡터랑 BC 벡터를 뭐 해보고 싶다? 더해보고 싶다라는 거야. 자, 두 벡터를 더했을 때 어떻게 쓰는 게 가장 맞겠냐라고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연우야, AB 벡터랑 BC 벡터를 더하면 연우 생각엔 뭘 것 같아요? 가장 자연스러운 거, 뭘 것 같아요? 연우가 생각엔 가장 자연스러운 거.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의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 뭘 것 같아요? 합치면. 그렇지, A씨겠죠. 맞죠? 그러니까 요렇게 더하면 AC 벡터가 되겠다. 이게 가장 자연스럽죠.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두 벡터를 더할 때 요놈의 종점부터 해서 요놈의 시점, 이 종점 요놈의 시점이 돼서 시점부터 종점까지 간다면 요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는 AC 벡터다라고 부를 거야. 이게 가장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벡터를 더해서 얘를 AC 벡터다라고 할 거고, 얘를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됐기 때문에 얘를 삼각형 법칙이라고 부를 거다. 그러면 요 벡터를 쓸 때는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림이 없을 때는 요 놈의 종점과 요 놈의 시점이 같다면 결국엔 얘가 사라지면서 해당하는 요 놈의 시점이 그대로 시점, 요 놈의 종점이 그대로 종점으로 온다라고 얘기할 거야. 예를 들어 AD 더하기 그리고 DF 벡터를 더하라 그러면 그림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얘의 종점과 이놈의 시점이 같다면 이 벡터는 그냥 뭐라고 부를 거라고? AF 벡터다.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해당하는 종점과 시점이 같으면 걔가 사라지면서 시점은 시점, 뒤에 종점은 종점으로 올 거다. 이게 첫 번째 삼각형 법칙이고요.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 벡터 두 개를 더하래. 갑자기 누가 이 벡터랑 이 벡터 이런 벡터를 더하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이 두 벡터를 더한 걸 그림으로 그려라. 이렇게 나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같은 벡터라는 것은 평행 이동하면 겹친 벡터니까 얘의 시점을 요놈의 시점을 요놈의 종점에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두 벡터를 그대로 요놈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연결하게 되면 이 분홍색이 두 벡터를 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벡터를 더한다. 해당하는 요놈의 종점과 시점을 맞춰서 해당하는 끝점들을 연결하면 두 벡터의 합이 되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삼각형 법칙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평행사변형 법칙이 있어. 평행사변형 법칙. 자, 지금처럼 종점과 시점이 같을 때가 아니라 두 벡터를 해봤더니 자, 얘가 OA 벡터고 그리고 여기가 OB 벡터라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자, 두 벡터를 더하라 그래서 시점이 일치할 때 두 벡터를 어떻게 더하겠냐는 얘기야. 그런데 당연히 이 벡터를 더하는 과정은 우리가 방금 배웠던 삼각형 법칙을 당연히 이용하는 거야. 당연히 우리는 요 놈을 그대로 평행 이동시켜서 삼각형 법칙을 배웠으니까 얘를 그대로 평행 이동시켜서 요렇게 벡터를 표현하면 되겠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두 개를 연결한 요게 우리는 두 개의 무슨 벡터가 될 거냐면 합 벡터가 될 건데 이거를 그냥 두 개의 시점이 동일했을 때라고 봤더니 여기를 타다다다닥 연결해 봤더니 딱 얘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이 그려지면서 결국에는 시점이 똑같은 두 개의 합 벡터는 얘를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그놈의 대각선을 잡으면 이게 두 개의 합 벡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두 개의 합 벡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각형 법칙에서 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만약에 시점이 동일할 때는 그 벡터를 해당하는 요놈과 평행해서 그 평행사변의 대각선을 두 개의 합 벡터다라고 부르겠다. 따라서 지금은 요 점을 C라고 해서 이러면 OC 벡터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마찬가지 한 번 더 두 벡터가 이렇게 그리고 두 벡터가 또 이렇게 있는데 두 벡터를 더하래. 이번엔 평행사변형 법칙으로. 그러면 하나를 평행 이동시켜서 그대로 여기를 이렇게 갖다 붙인 다음에 얘를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든 후에 해당하는 요 점을 연결해서 그으면 이게 두 개의 합 벡터다 이렇게 그려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두 벡터를 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삼각형 법칙, 하나는 평행사변형. 어떤 게 조금 더 직관적이고 좋을까요? 태양아. 어떤 게 더 직관적이고 좋을까요? 삼각형이 좋을까요? 평행사변형이 좋을까요? 맞아요. 삼각형이 좋아요. 그래서 모든 웬만한 합벡터는 삼각형의 법칙으로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시점이 똑같은 상황이 할 때는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정도는 평행사변형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배워보자. 이번에 벡터의 뺄셈. 두 번째, 벡터의 뺄셈이다. 자, 더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벡터의 빼기를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벡터를 뺄셈. 자, 마찬가지 벡터 두 개를 빼볼게요. 여기가 A, 여기가 B가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잡아서 요 종점을 C라고 해볼게. 자, 두 벡터를 이번에 빼볼 겁니다. AB 벡터랑 BC 벡터를 뭐 해볼 거다? 빼보겠다는, AC 벡터를 빼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뭐라고요? 요 벡터랑 요 벡터를 이번에 뭐 할 거야? 뺄 거야. 아까는 더해봤죠? 이번에 뺄 거다. 빼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항상 빼기라는 것은 빼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고쳐서 생각하세요. AB 더하기 마이너스 AC 벡터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해당하는 빼기가 아니를 더하기의 마이너스 AC 벡터. 당연히 같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요 마이너스 AC 벡터를 뭐라 불렀냐면 AC 벡터의 역벡터다라고 얘기했어. 그 얘기는 원래가 AC 벡터가 이건데 마이너스 AC는 뭐냐면은 얘가 되는 거야. 요렇게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AB랑 마이너스 AC를 더하라고 하는 거니까 얘랑 얘를 뭐 하란다? 더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또 얘를 더하면 누가 되는 거야? 곧바로 CB가 되는 거겠죠. 얘랑 얘랑 더하면 삼각형 법칙에서 얘가 된다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요 놈은 앞으로 뭐라고 쓸 거냐면 CB 벡터다 이렇게 적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시점이 동일한 두 벡터를 빼게 되면은 결국에는 요 놈의 똑같은 A는 지워지고 해당하는 요 C가 어디로 가냐면 앞으로 가고 얘가 어디로 가냐면 뒤로 간다라고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근데 요게 이제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 얘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합벡터로 조금 바꿔줘도 돼. 무슨 얘기냐? 자, 얘랑 자리를 뭐 할 수가 있다 그랬냐면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아까 AB에다가 요거 두 개를 자리를 바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럼 얘는 플러스 CA 벡터가 된다라고 당연히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럴 때 당연히 AB 더하기 CA나 CA 더하기 BA는 덧셈이니까 똑같겠죠. 그러면 당연히 아까 우리 더하기는 요 A가 뭐해진다? 종점이고 시점이 똑같아지니까 얘를 12벡터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가장 기본은 시점이 똑같은 벡터에 대해서 빼기가 들어가면 요 시점이 날아가면서 뒤에 게 앞으로 오고 앞에 게 뒤로 온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OA-OC를 구하래. 자, 우진아, 그럼 얘는 뭐죠? 그렇죠. CA 벡터. 그렇죠. 요렇게 된다라고 써준다라는 거야. 해당하는 똑같은 시점이 똑같은 벡터를 빼면은 얘가 날아가고 여기가 C가 앞으로 얘가 뒤로 간다 해서 CA 벡터다 이렇게 표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두 벡터를 한번 빼볼까요? 자, 요 벡터랑 요 벡터 두 개를 뭐 해보래? 빼보라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요 놈을 A 벡터, 요 놈을 B 벡터. 그래서 A-B 벡터를 표기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요 놈을 그대로 시점을 갖다 붙여줘야 돼. 일단은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줘라. 시점을 일단 똑같이 맞춰주는 거야. 자, 그래놓고 뭘 표기한다? 마이너스 B 벡터를 딱 표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B 벡터는 어떻게 된다고? 얘를 방향을 반대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얘랑 얘를 뭐 하는 게 돼? 더하는 게 되는 거니까 어느 쪽 방향이 되는 거야? 그대로 요렇게 그려서 얘가 두 개를 뭐한 벡터? 뺀 벡터다라 그래서 얘가 A-B 벡터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벡터를 더하는 방법이 두 가지. 그런데 기본은 삼각형 법칙이고 해당하는 시점과 종점, 해당하는 여기에 여기에 시점과 또 종점과 시점이 똑같이 된다면 얘를 읽는 것은 AC 벡터가 가장 자연스럽고 따라 두 벡터를 더할 때는 종점과 시점을 없애서 시점을 시점, 종점을 종점으로 해주면 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시점이 똑같은 벡터를 더한다라고 한다면 얘와 평행한 선 하나 긋고 얘랑 평행선 그어서 평행사변 만들어서 편삼의 대각선으로 표기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벡터에 뺀다라는 것은 두 개가 시점이 똑같을 때 AB 벡터랑 AC 벡터를 빼게 된다면 해당하는 요 마이너스 AC는 빼기라 생각하지 말고 더하기 마이너스 AC로 생각해라. 그럼 마이너스 AC는 원래 AC의 역벡터가 되니까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더하기가 되니까 삼각형 법칙에 의해서 12벡터가 된다라고 할 거고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표기하는 12벡터를 표기하는 방법은 똑같은 시점은 지워준 다음에 해당하는 얘가 앞에, 얘가 뒤로 가겠다라고 표기를 하겠다라는 거다. 그게 벡터의 뺄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한번 선생님하고 개념 원리 문제도 한번 같이 좀 한번 더 해볼게요. 요거는 아직은 다들 조금 힘들 수도 있어서 선생님하고 요 문항들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다음 벡터들끼리 뭐 할 거냐면은 더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나시오. 이런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보자. 자, 일단 기본은 삼각형 법칙으로 구한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자, 두 벡터를 더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평행 이동시켜서 얘를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한다. 그러면 요 놈은 어느 벡터가 될 거냐면 요 시점과 요 놈의 종점 연결해서 이렇게 그린 게 제가 두 벡터를 더했다. 이렇게가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 요것도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얘는 요거를 여기로 요렇게 이동시켜야겠죠. 요렇게 이동시켜서 A 벡터.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요 놈의 시점과 종점 연결해서 요게 두 개를 더한 벡터다. 이렇게 표기하면 된다. 마찬가지 요거는 두 개를 더했더니 방향이 완전히 똑같죠? 그러면 요 놈을 여기다 그대로 갖다 붙여서 이렇게 되겠고. 그럼 해당하는 여기 시점부터 종점과 연결하니까 요게 두 개의 합벡터가 되겠다라고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벡터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밑에 건 한번 벡터의 차 간단히 하여는 한번 직접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그래서 벡터 한번 빼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벡터의 빼기랑 뭐냐면 역벡터를 더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A-B 벡터를 그림 나타내라. 그러면 얘를 일단 시점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래 놓고 뭘 생각해라? 마이너스 B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뭐가 되겠다? 얘가 마이너스 B 벡터가 되는 거다. 따라서 이제 요 놈의 시점, 종점 연결해서 이렇게 적으면 얘가 A-B 벡터다. 이렇게 그려주면 참 잘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해보자. 자, 두 개의 벡터를 빼보자. 그러면 시점을 동일하게 맞춘 후에 여기가 A 벡터. 그리고 마이너스 B 벡터를 표기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B 벡터가 되는 거다. 그러면 얘를 더하면 이렇게 그린 게 A-B 벡터가 되겠다라고 표기해 주는 거다.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요 놈의 시점을 동일하게 연결한 다음에 자, 얘가 A 벡터. 자, 마이너스 B 벡터는 뭐가 돼? 얘가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놈의 시점과 종점 연결한 얘가 A-B 벡터다. 이렇게 표기하면 딱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벡터의 차를 할 때 가장 기본은 시점을 일단은 동일하게 만든 후에 한쪽에 역벡터를 만들어서 삼각형 법칙으로 벡터를 연결해주면 되는 거다. 자, 밑에 것도 잘했나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1번 뭐가 되겠다? AB 벡터가 되겠죠. 얘를 보고 C가 날아가면서 AB 벡터 달았으면 잘했고요. 자, 벡터의 백인데 해당하는 시점이 똑같으면 지우면서 얘가 CA 벡터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얘는 종점이 똑같고 시점이 다르잖아. 그럼 여기를 그냥 더하기에 AC 벡터로 바꿔주면은 벡터의 더하기가 되니까 지워지면서 얘가 BC 벡터다. 당연히 이렇게 쓸 수가 있다가 되겠죠. 마찬가지 얘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더하기에 BC 벡터로 바꾼 후에 더하기로 바꾸면 AC 벡터다라고 바꿔주면 이렇게 쓰면은 잘 했다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잘 바꿨나요? 네. 자, 이제 한번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필수 문제들 한번 같이 해볼게.
자,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솔직히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다음을 간단히 하자. 자, 더하기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벡터의 대성을 일명 교환 법칙들이 성립을 해요. 교환 법칙들이 성립한다. 그래서 두 개를 자리를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더라. 따라서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할까? 자, 두 개를 먼저 더해도 상관이 없다가 되는 거야. 당연히 두 개를 먼저 더하면 뭐가 되겠고? AC 벡터가 될 거고, 거기에 CD 벡터를 더해라. 당연히 뭐가 된다? AD 벡터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다. 자, 마찬가지 이것도 연결해보자. 누구를 연결할래? QR과 RS를 연결할래? 그러면 당연히 QS 벡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맞죠? QS 벡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건 또 누구랑 연결해야 돼? S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있다? 여기 ST가 있죠? 그래서 ST를 먼저 더해주면 얘가 QT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자, QT랑 PQ를 더하래요. 그러면 두 개 순서는 자리를 바꿔서 PQ 더하기 당연히 QT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PT 벡터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의 더하기 종점과 시점이 똑같으면은 없애면서 연결해주면 되는 거겠죠. 여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공간에서도 마찬가지 벡터들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 직육면체가 있고요. 자, 벡터 3개가 나와 있습니다. HE 벡터, 그리고 HG 벡터, HD 벡터가 있는데 다음을 ABC로 나타내는 거 해보자. 이번엔 공간 벡터입니다. 자, EG 가볼까요? 자, EG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EG죠? 요게 EG야. 자, EG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삼각형 법칙으로 EG는 E에서 H를 갖다가 H를 갖다가 G를 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EH 벡터는 뭡니까? A 벡터의 무슨 벡터? 역벡터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벡터인 거고 얘는 그대로 뭐다? B 벡터니까 얘를 적을 때 우리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벡터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계속 해볼까요? DB 벡터. 자, DB 벡터는 뭡니까? DB가 어디 있어? 여기죠. DB는 얘가 되는 거죠. 자, DB 벡터는 어떻게 가면 되겠어요? D에서 A를 갖다가 A에서 B로 가주면 되겠죠. 그러면 DA 벡터는 누구랑 같은 거야? A 벡터랑 같은 거고 AB 벡터는 누구랑 같은 거야? B 벡터랑 같은 거겠죠. 평행하고 방향이 같으니까. 방향이 같고 크기가 같으니까. 따라서 요게 A, 요게 B. 그래서 얘는 A랑 B를 그냥 두 개를 더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CF 가볼게요. CF. 당연히 CF도 이렇게가 되는 거. 삼각형 법칙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C에서 B를 갔다가 B에서 F를 가면 되는 거야. 근데 CB 벡터는 A 벡터랑 크기 방향 똑같으니까 A 벡터고 BF 벡터는 해당하는 DH랑 뭐만 반대야? 방향만 반대니까 마이너스 C 벡터가 돼서 얘는 A 마이너스 C 벡터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AG 방 가보자. AG. 자, AG는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일로 가는 거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해도 삼각형 법칙 따라가면 돼. 나 여기부터 갈래?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이건 순서는 전혀 상관없어요. 뭐 나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벡터입니까? 요 놈은 B 벡터가 되겠죠? 자, 요 놈은 무슨 벡터예요? 얘랑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A. 얘는 무슨 벡터예요? 얘랑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C가 돼서 그대로 전부 다 더해서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벡터라고 하면 다음 벡터들을 삼각형 법칙을 통해서 표현했다가 되는 거다. 자, 밑에 문제들 300번부터 303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뒤쪽에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시험에 나온다. 첫 번째가 310번. 자, 오른쪽 그림같이 반짐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에서 AB 더하기 FE 마이너스 AF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 자, 그래서 누구를 AB랑 FE랑 AF의 마이너스 벡터를 빼라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래 놓고 저놈의 크기를 구하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일명 정육각형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무조건 여기에 끝점들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 6개로 만들어주는 게 문제를 풀 때 용이하다. 자, 그래서 한번 요거 벡터를 일단은 간단히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일단 누구를 먼저 더할 거냐면 AB랑 F1을 먼저 더합시다. 자, AB랑 F1을 먼저 더해 볼까요? 자, 두 개를 더한다라는 건 삼각형 법칙에 의해서 F1을 BC로 옮겨주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합벡터는 뭐가 되겠다? AC 벡터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AC 벡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AC-AF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이거는 그냥 바로 표기해도 뭐라가 되는 겁니까? FC 벡터가 된다라고 쓸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가 FC가 확인해보자. AF가 이건데 마이너스 FA는 뭐야? 요렇게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F가 얘니까 두 개를 연결하게 되면은 그대로 요렇게가 돼서 FC가 돼서 요놈의 뭘 구하라? 길이를 구하라는 게 크기를 구하라는 거다. 따라 당연히 반지름이 1이니까 요놈의 크기, 절대값이죠? 요놈의 절대값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를 간단히 하고 크기를 구해주는 문제. 이런 거는 쉽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모의고사 3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차 곡선이나 뭐 다른 것들이 당연히 연결해서 같이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쌍곡선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은 1의 꼭지점 중 x좌표가 양수인 점을 A라 하자. 이 쌍곡선 위의 점 P에 대하여 OA 더하기 OP 벡터의 크기가 K를 만족시키는 점 P의 개수가 3개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일단은 글만 보고는 도무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보자. 자, 쌍곡선 그리기 안 까먹었죠? 자, 쌍곡선을 그려라. 꼭지점을 잡는다라는 것은 여기가 플러스니까 y다 0을 집어넣으면 루트 2, 0과 마이너스 루트 2, 0이 꼭지점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점근선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니까 a가 루트 2, b도 루트 2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라는 요 점근선을 그려주는 거였죠. 뭐 기억을 되살려봐요. 자, 그래서 꼭지점에서부터 요렇게 그려주게 되면 얘가 우리가 쌍곡선이다 라고 얘기할 거야. 자, 그 중에서 꼭지점 중에 x좌표 양수인 이제 요 점을 A라고 부를 거고, 여기가 지금 원점 O가 있는데, 자, 뭐 할 거냐면 쌍곡선 위의 점에 대하여 OA 벡터라, 그리고 OP 벡터, P는 어딘지 모르겠네. 어딘가 있는데 두 개를 합벡터를 한 거에 크기가 얼마가 되도록 하는 K가 되도록 한, 즉 상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점 P가 3개일 때 상수 K를 구하라 문제다.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벡터의 크기가 K로 일정한 점들, 그 P가 어딘지 찾으라는 건데, 일단 두 개의 합벡터가 뭔지를 찾아야겠죠. 자, 이렇게 시점이 동일하게 되면은 두 개의 합벡터를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에 해당하는 이 종점 위치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삼각형 법칙으로 고쳐줄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러면 OA 벡터랑 같은 벡터를 우리가 표기하면 당연히 여기서 요 벡터죠. 요 벡터가 당연히 요 OA 벡터랑 뭐한 벡터? 똑같은 벡터가 되겠죠. 따라 선생님이 요 놈의 점을 B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구하려는 놈은 OA 더하기 OP였지만, 얘는 그냥 어떻게 해도 되겠다. 요 OA가 똑같은 게 BO니까 BO 더하기 OP 벡터를 구해도 되겠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삼각형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BP 벡터가 돼서, 자, BP 벡터는 아주 간단하게 요 점부터 요 놈을 연결한 거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요 길이가 항상 얼마로 일정하대? K로 일정하대. 자, 이게 뭘 의미하겠어? 요 길이가 항상 K로 일정하다. 우린 그걸 뭐라 부른다? 원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를 들어 P가 지금 여기 있으면 얘를 중심으로 하고요,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원을 그려주는 거야. 그러면 해당하는 점 P들은 누구냐? 이 쌍곡선과 이 원이 만나는 점들이 있죠. 지금 만나는 점 몇 개 생기죠? 지금은 내 그림은 몇 개? 4개가 생기죠. 근데 그런 점 몇 개가 될 조건? 3개가 될 조건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K가 좀 더 모여져야겠고 작아져야겠고 딱 3개가 되려면 어디 있어야겠냐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이해돼요? 그럼 딱 어디 있어야죠? 해당하는 점이
지금 이쪽에서는 무조건 만나겠고요. 결국 나머지 한 점이 요 점 보이죠? 그래서 원이 딱 이렇게 그려져야지만 해당하는 요 점이 하나, 그리고 둘, 세 개가 돼서 이만큼이 만족하는 원의 반지름의 값 K 값이 되겠다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요 놈의 길이가 답이고요. 요 놈의 길이가 얼마다? 2루트 2.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가 모의고사 3점짜리야. 3점짜리. 알았죠? 모의고사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그럼 밑에 거는 방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볼까요? 밑에 거는 4점짜리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선생님하고 이제 방금 배운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게 있었죠. 313번. 자, 지금 오른쪽 근과 같이 중심이 0,1이고요.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에 대하여 OP 더하기 OB 벡터의 합벡터 크기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봤더니 P는 원 위를 움직이는 동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아까 선생님이 쌍곡선 위에 점이 있을 거고 해당하는 나머지 벡터들에서 합벡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원래 두 개를 더해야 되는데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법칙을 더하는 건 어려워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를 평행이동시켜서 해당하는 종점과 시점을 똑같이 만들면 요 놈과 우리가 동일하게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요 놈의 종점이 요 5가 오도록, 그러니까 여기가 두 칸이니까 이쪽도 두 칸, 마이너스 2, 그리고 요쪽으로 한 칸 내려서 요 점을 선생님이 B'라고 잡게 되면은 당연히 B'5 벡터라 OB 벡터는 무슨 벡터가 되냐면 같은 벡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이 문제는 내가 원래 구하려는 거는 그냥 OP 더하기 OB 벡터가 됐는데 얘는 OP 더하기 저거부터 쓸까요? B'5 더하기 OP 벡터의 합벡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냥 BP 벡터의 크기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로 바뀐다. 그럼 그 문제는 뭡니까? BP를 이어서 요 놈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고, 이 길이 중에서 가장 뭐한 길이? 긴 길이랑 가장 뭐한 길이? 짧은 길이를 구하라 문제야. 그럼 아주 쉬운 한 점으로부터 원까지 거리 중에 가장 먼 데랑 가장 가까운 데 찾으라는 거니까 그냥 어디까지 거리를 구해서 중심까지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 반지름 빼면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 쉬운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해보면 당연히 요거 길이 빼고 제곱 얼마입니까? 빼고 제곱은 4, 여기도 빼고 제곱 4, 루트 8, 여기가 2루트 2가 될 거고, 그러면 최대값은 라지 M, 얘는 2루트 2에다가 얼마 더한 거? 반지름 1 더한 거, 최소값은 2루트 2에서 1을 뺀 거다라고 해서 두 개를 각각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구해줄 문제다. 그러니까 두 개의 합벡터가 나왔을 때 시점이 동일하면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를 같은 벡터를 만들어서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삼각형 법칙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해석으로 풀 수가 있다라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내용은 뭘 배울 거냐면 단원명은 벡터의 실수배다 라는 걸 배워볼 거야. 벡터의 실수배. 그러니까 벡터에다가 얼마씩 곱해보겠다라는 얘기죠. 벡터에다 곱해보자. 우리가 방금 벡터를 더했고 빼기만 했잖아. 거기다 곱해보자.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벡터 하나가 있어요. 얘가 A 벡터가 있다고. 그러면 A 벡터랑 A 벡터를 더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A 벡터를 더하라는 것은 이 벡터를 해당하는 종점과 시점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A 벡터 더하는 거고, 그럼 얘를 우리가 당연히 뭐라고 표기했니? A 벡터 더하면 당연히 2A 벡터다 이렇게 표기하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요 2A 벡터는 A 벡터와 방향이 같으면서 길이가 몇 배인 거? 2배인 벡터가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맞죠? 따라서 A 벡터 하나 더 더하면 당연히 요거는 3A 벡터다 이렇게 표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2A 벡터는 그러면 뭐니?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2 벡터는 요 2A 벡터를 방향만 어떻게 가는 거? 반대로 가서 길이는 요만큼이 되도록 하는 게 마이너스 당연히 2A 벡터다라고 얘기할 거야. 별거 아니네. 벡터에다가 실수배란다라는 것은 그 벡터를 계속 갖다가 붙이는 개념으로서 그게 플러스가 되면 걔랑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이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방향을 반대로 크기는 요만큼 해서 하게 되면 그게 벡터의 실수배가 된다라고 얘기할 거다. 알겠죠? 그러면서 벡터의 기본적으로 곱하기의 연산들, 이것도 되게 당연한 거라서 뭐 설명할 건 아닌데,
자, 예를 들어 벡터의 연산법칙이라 그래서 실수배 연산법칙. 이거 당연한 거죠. 2a 벡터에다가 이제 또 여기다가 3배를 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2배 한 거. 3a 벡터에다가 2배 한 거랑 뭐하다? 같다.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2 더하기 3의 a 벡터를 구한다라는 것은 그냥 요 놈을 각각을 분리해서 2a 더하기 3a 벡터를 구한 거랑 같다. 당연한 얘기.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숫자 3이 있고 a 벡터랑 있고 b 벡터가 따로 있을 때 이걸 계산하래. 아, 그러면 하나씩 줘서 연산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냥 자연스러운 이거 뭐라 그러죠? 미지수 연산에 대해서 거기에 벡터 하나만 붙여놓고 똑같이 그냥 계산을 하겠다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벡터 연산 똑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정의 한번 할 거냐면 벡터가 평행이란 걸 정의를 내릴 거야. 선생님 무슨 벡터가 평행에 정의가 있어요? 평행해 보이면 평행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벡터가 평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크기는 달라도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벡터가 평행하다. 다들 알다시피 요 벡터랑 요렇게 두 개를 평행하게 그으면 두 벡터는 평행한 건데 그걸 어떻게 나타내겠니라고 봤더니 예를 들어 a 벡터랑 2a 벡터는 당연히 평행하겠죠. 왜? 얘에 해당하는 방향이 같으면서 크기가 2배가 되는 거니까. 즉 이런 것들은 얘랑 무조건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해당하는 이런 두 평행한 벡터가 있으면 그걸 앞으로 표기할 때는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할 거고 우리는 봤더니 평행이라는 의미는 이 벡터가 이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 실수배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있지만 해당하는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요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렇게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야. B 벡터는 A 벡터의 실수배라 그래서 K는 실수라고 쓰면은 이러면 두 벡터가 뭐하다?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거다. 두 벡터가 평행한 거는 실수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두 벡터가 평행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당연한 얘기죠. 두 벡터를 뭘로 표현이 불가능하냐면 실수배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은 벡터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 3a 벡터 더하기 2b 벡터랑 ma 벡터 더하기 nb 벡터가 같도록 만족하는 m과 그냥 n을 구하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m은 그냥 요 3이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요 n은 그냥 2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두 벡터가 평행하지 않으면 서로 실수배로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벡터가 평행하다, 실수배, 평행하지 않다, 실수배로 표현이 불가능하다 정도라고만 알아두면 될 것 같다. 한 가지 내용 설명 더 하고 제 것도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 그래서 이거는 방금 선생님 한 얘기니까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자,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만약에 ma 더하기 nb 벡터가 항상 0벡터래요. 근데 서로 평행하지 않대요. 평행하지 않다 서로 실수배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이것이 항상 0벡터려면 방법은 그냥 m이 0이고 n이 0일 수밖에 없다. 우리 일명 항등식이죠. 항등식에서도 제가 항상 0이 될 조건 앞에 개수가 00이라는 거잖아. 그것처럼 벡터에서도 서로 평행하지 않다면 서로 실수배가 안 되니까 0벡터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마찬가지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두 개를 항상 같으려면 앞에 붙은 개수끼리 같아야 되고 붙은 개수끼리 같다라는 게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같다라고 앞으로 정의할 거다. 이것들이 정의가 돼야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마지막 하나. 자, A, B, C가 한 직선상에 있을 조건이고요. 요거가 조금 어려워요. 알았죠? 요거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란 걸 배워볼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한 직선상에 A, B, C가 있어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표기하겠니? 라는 얘기인 거야.
자, 우리는 요게 한직선상에 있다는 건 당연히 이렇게 표기하면 돼. AB 벡터랑 AC 벡터의 관계를 나타낼 건데 결국에는 AB 벡터랑 AC 벡터는 서로 실수배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당연히 한직선상이 있으면 두 벡터와 두 벡터는 서로 실수배 관계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벡터가 우리가 요 세 점이 한직선상에 있다는 것은 AC 벡터가 AB 벡터의 실수배입니다. 이렇게 표기하겠다라는 거야. 이러면 A, B, C는 한직선상에 있다라는 조건이 되는 거야. 별거 아니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요 놈을 선생님이 차 벡터로 해서 한번 쪼개볼 거야. 문제는 시점을 임의로 O라고 잡아서 선생님이 이 벡터를 OC-OA라고 표기할 거고요. 자, 요 놈도 시점을 O로 한번 쪼개보면은 얘가 OB-OA라고 표기가 가능해요. 얘를 시점을 전부 다 O로 써. 저걸 O로 안 해도 돼. 뭐 니네가 좋아하는 거 딴 거 해도 되지만 나중에 푸는 문제 때문에 O라고 맞춰보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여기를 OC는이라고 한번 정리해볼게. 그럼 여기가 OC는이라고 정리하게 되면 해당하는 얘가 넘어가서 플러스 OA 벡터라 이 마이너스 OA 벡터를 묶을 거고 그러면 플러스 OA 벡터와 얘를 묶어보면은 OA 벡터를 묶이면서 여기 앞에 1과 여기 마이너스 K가 만나서 1마 K에 OA 벡터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고 뒤에는 KOB 벡터라 그래서 요렇게 적을 수가 있다가 돼서 자 해당하는 ABC가 일직선상의 조건이란 거는 시점이 전부 다 동일한 게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OC는 OA 더하기 OB라 그랬을 때 앞에 1마 K 여기가 K라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게 1이 될 때면 ABC가 한직선상에 있다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자, OC는 해당하는 3분의 1 OA 벡터가 있겠고 여기에 지금 M에 OB 벡터가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ABC가 일직선상일 조건을 만족하는 M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M은 얼마가 돼야겠다? 두 개를 더한 게 얼마가 되도록? 1이 되도록 해서 요 놈을 3분의 2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해당하는 ABC가 한직선상에 있다. 첫 번째는 AC 벡터가 AB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하면 되겠다. 두 번째는 얘를 시점을 전부 다 동일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두 개의 합벡터로 표현할 건데 그 실수배의 합이 요 놈이 얼마가 된다면 1이 된다면 우리는 요게 한직선상에 있다라고 얘기할 거야. 따를 얘를 그냥 일반화시키면 다음과 같이 써도 되겠다라는 거야. OC 벡터는 알파 OA 벡터 더하기 베타 OB 벡터라고 했을 때 일직선상이 있으려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되면 되겠다? 1이 되면 되겠다 라고 적으면 얘가 세 점이 한직선상에 있을 조건이에요 라고 불러주겠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저것만 딱 알고 있으면 얘가 한직선상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하나만 더 예시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3OC 벡터가 있어. 그럴 때 여기가 OA 그리고 마이너스 뭐라고 해볼까? 마이너스 MOB 벡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얘가 ABC가 한직선상에 있도록 조건 만족하는 M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요 놈을 이용하거나 요 놈을 이용해서 얘를 3으로 나눠준 후에 OC 벡터는 3분의 1에 여기가 OA 마이너스 3분의 M의 OB가 되기 때문에 얘가 한직선상에 있으려면 요 놈과 요 놈을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만족하는 M일 때가 우리는 한직선상에 있을 조건이에요 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거 한직선상에 있을 조건까지 우리가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314번, 315번, 316번 한번 직접 한번 해보고요.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자, 지금 일직선상에 있을 조건까지 조금 배웠고요. 아마 이 내용은 따로 적혀있진 않을 거예요. 또 선생님 설명하면서 계속 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필수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그래서 그냥 쭉 몇 개씩 풀게요. 아주 간단한 거라서. 자, 첫 번째 벡터의 연상. 자, 다음을 만족하는 X 벡터를 A와 B 벡터로 표현하세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연산하라는 문제죠. 따라서 그냥 계산하시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전개해서 해당하는 여기 2a 벡터랑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3a 총 5a 벡터가 되겠죠. 5a 벡터와 자, 그 다음에 남는 거 플러스 2x 벡터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6b 벡터가 x 벡터다. 따라서 뭐 하시면 돼요? 다 넘겨서 요 놈을 넘겨서 x 벡터는 얘를 지금 넘기면 마이너스 5a 더하기 6b 벡터가 되겠다라 그래서 x 벡터 이렇게 ab 벡터로 표현해라. 자, 2번도 2x 더하기 3y는 5a 3x 더하기 4y는 6a일 때 x와 y를 a 벡터로 나타내라는 문제죠. 그냥 연립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요 놈 두 개를 더한 게 5a다. 그리고 얘가 3x 그리고 너네는 풀 때 그냥 벡터 빼서 그냥 연립하시면 돼요. 자, 6a 벡터가 되겠죠. 따라서 그냥 위에 거에다가 3배 아래 거에다가 2배에서 개수만 맞춰주면 되겠죠. 3배 하게 되면 6 3배하면 여기는 9 여기는 15가 될 거고요. 여기는 2배에서 6 2배에서 8 2배에서 12가 될 거다. 따라서 두 개를 뭐 하면 되겠다? 빼면 될 거고요. 빼게 되면 y 벡터는 그대로 빼게 되면 뭐가 되냐면 3a 벡터가 되겠구나. 따라서 y 자리에 3a를 아무데나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9a 벡터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4a 벡터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벡터다. 그래서 뭐 다들 알겠지만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연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던 대로 더하기 빼기 연산하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이 있고요. 세 대각선의 교점을 O라 그러자 그때 AB 벡터를 A 벡터, BC 벡터를 B 벡터라고 했을 때요. 다음을 AB로 나타내라는 문제입니다. 해볼까요? 첫 번째 BO 벡터부터 가보자. 자, BO 벡터를 나타내래. 이것도 아마 문제 풀었을 건데 삼각형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요 벡터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면 되겠죠. 자, 요거는 무슨 벡터다? 마이너스 A 벡터. 요 벡터는 뭐다? B 벡터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벡터가 되는 거고. 자, A2 벡터도 가볼까요? A2 벡터는 요 벡터가 되겠죠? 요게 A2 벡터다. 자, 이것도 그냥 삼각형 법칙에 의해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벡터는 그대로 무슨 벡터? P 벡터. 요 벡터가 지금 안 나와 있네. 자, 이렇게 안 나온 벡터가 있으면 내가 직접 요 벡터 하나를 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요 벡터가 안 났으니까 요 벡터를 한번, 요거를 한번 먼저 구해보자. 따라서 우리는 저 O2 벡터를 한번 구해볼게요. O2 벡터는 결국에는 저 BO 벡터랑 같고요. 우리가 BO 벡터는 뭐냐면, 얘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거죠. 됐죠? 요 놈은 요렇게. 따라서 얘가 B 벡터고 얘가 마이너스 A. 따라서 얘가 B 마이너스 A 벡터가 되는 거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개를 조작하고 나서 내가 구하려는 A는 요렇게니까 얘가 B 벡터, 얘가 B 마이너스 A 벡터니까 두 개를 그대로 더해주면 얘가 2B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2B 마이너스 A 벡터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벡터를 두 벡터로 더하기 빼기로 나타내서 다 구하시면 돼요. 자, C 벡터도 가볼까요? C 벡터 구하기. 자, C 벡터는 또 요렇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주면 되겠죠. 자,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A 그리고 얘가 OE 방금 구했죠? B 마이너스 A. 따라서 지금 요게 마이너스 A 얘가 B 마이너스 A. 따라서 여기는 얼마야? 저게 뭐였어? 너 속이면 안 돼요? B-2a잖아. B-2a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A, 얘가 B-A 두 개를 더해서 B-2a가 되겠죠. 그 다음에 2B 벡터 구하기. 2B 벡터가 지금 요렇게죠? 뭐야? 2B 벡터는 요렇게는 방금 구했던 OE 벡터의 지금 마이너스 2배가 되겠죠? 요 놈의 마이너스 2배.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한 벡터가 될 거다. 따라서 마이너스 2B 그리고 플러스 2a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 그래서 그냥 해당하는 삼각형 법칙과 해당하는 벡터 하나가 표현이 안 되면 그 벡터도 같이 표현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먼저 해볼까요? 여기까지들 한번 317부터 321까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다음 거. 자, 두 벡터가 서로 그냥 같을 조건.
자,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다음을 갖게 되는 M과 N을 구하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결국 두 개가 같으려면 그 앞에 개수끼리 그냥 뭐 하면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간단한 연립방 정식. 그래서 4n-3n은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2m 더하기 3n은 얼마다? 2를 만족하는 m과 n 구하기. 뭐 너무 쉬운 거죠. 더해서 6m은 3이 돼서 m은 2분의 1인 거고 m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가 2가 돼서 넘어가면 3n, n은 3분의 1이다. 뭐 이렇게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두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이죠. 자, 계속 해볼게요. 자, 필수 7번. 자,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할 조건을 구하라는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서로 평행하지 않고요. 0벡터가 아닌 A와 B벡터에 대하여 P벡터는 2A 더하기 B벡터, Q벡터는 A-2B 벡터, R벡터는 KA-5B 벡터고요. 저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도록 하는 실수 K를 구하라. 자, 우리 두 벡터가 평행하다 어떤 조건 쓰라 그랬죠? 그렇죠.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 서로 무슨 배가 되겠다? 실수배가 되겠다라 그래서 서로 실수배. 그래서 P 더하기 Q 벡터가 서로 실수배다 라고 적어주면 얘를 우리가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할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실수배 관계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두 개를 표시하고요. 자, Q 벡터는 A- 뭐였다? 2B 벡터. 그리고 R 벡터는 뭐다? KA-5B 벡터. 자, 그 다음에 요 놈이 실수배예요. P 벡터가 2A 더하기 B 벡터. 그리고 Q 벡터가 A-2B 벡터가 될 거다. 자, 그래서 정말 별게 아니라 요 놈을 A 벡터로 묶을 거고 B 벡터로 묶어 볼게요. 그럼 여기는 1-K A 벡터가 될 거고 여기 뒤에는 3B 벡터가 될 거고요. 자, 요 놈도 A와 B로 좀 묶어 볼게요. 3A에다가 T가 만나서 3T A 벡터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B에다가 만나서 마이너스 T B 벡터가 될 거야. 결국에는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 두 개를 만족한 또 항등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1마 K가 뭐가 돼야겠다? 3T가 돼야겠고 결국에는 3이 뭐가 돼야겠다? 마이너스 T랑 같아야겠구나. 따라서 T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거고요. T에 마삼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니까 우리 K는 얼마가 되겠다? 10이 되겠다라고 구하면 이게 서로 뭐 할 조건? 평행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을 구한다. 그래서 그냥 실수배 조건으로 푸는 거죠. 다 쉽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8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 되는 거다. 한 직선 위의 조건을 푸는 방법은 크게 아닌 세 가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만족하는 M을 구하라는 거다. 따라서 풀이 방법을 만약에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고 싶어. 첫 번째 방법은 뭐였냐? 세 점의 한 직선의 조건. AC 벡터가 AB 벡터의 실수배다. 실수배 K라고 할까요? 이렇게가 돼서 만족하는 걸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AC 벡터는 뭐냐면 전부 다 시점을 5로 통일됐으니까 얘를 차 벡터로 바꿔보는 거야. 그럼 여기가 OC-5A 벡터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될 거냐면 OB-5A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OC 벡터가 뭐냐? 4A 더하기 MB 벡터. 그리고 OA 벡터가 뭐냐? 2A 더하기 B 벡터. 뭐야? 방금 한 거랑 그냥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자, 얘도 집어넣어서 A-B 벡터. 여기가 2A 더하기 B 벡터가 될 거다. 따라서 결국엔 이 실수배를 만족한다. 마찬가지 A로 묶고 B로 묶어서 항등식으로 풀면 된다. 얘는 2A 벡터고요. 더하기 M-1 B 벡터가 될 거고. 자, 요놈 만나면 마이너스 A 벡터 만나면 마이너스 K A 벡터에 여기가 마이너스 2K B 벡터가 될 거다. 따라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2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K가 돼야 되는 거고요. M 빼기 1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K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K가 마이너스 2, 얘가 4가 돼서 M은 5가 되겠다.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자. 두 번째 방법은 OC 벡터를 뭐라 한다? 일직선상의 조건이면 1마 K의 OA 벡터 더하기 K의 OB 벡터를 만족한다라고 그냥 식을 적어주는 거야. 따라서 그냥 계산필요 없이 저렇게 바로 넣어서 얘가 4A 더하기 MB 벡터
그리고 1마 K를 만나서 1마 K에 2A 더하기 B 벡터, 2A 더하기 B 벡터. 그리고 요 놈도 더하기 K에 OB 벡터가 A마 B 벡터. 자, 결국에 푸는 방법 똑같겠죠? 요 오른쪽 것들을 A로 전부 다 묶어줘서 여기가 2-2K 더하기 K의 A 벡터와 그리고 이쪽을 B 벡터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KB, 마이너스 KB, 마이너스 2KB. 그래서 또 두 개를 같다라고 두고 푸는 거. 4는 2마 K. 여기가 M은 얼마? 마이너스 2K라고 둬서 당연히 똑같이 K가 마이너스 2M. 답이 달라지는데? 여기 잘못했죠. 1마 K구나. 땡큐. 자, 여기 미안해. 여기에 잘못했죠? 여기가 더하기에 1마 2K죠? 땡큐. 자, 그래서 요놈 다시 갔다가 1마 2K죠. 땡큐.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 M은 5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직선상의 조건은 크게 요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결국 두 개가 같은 얘기니까 왼쪽 걸로 풀든 오른쪽 걸로 풀든 성으로 상관이 없더라. 자, 밑에 문제 한번 쭉 다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은 여기 뒤쪽에 스텝 2 문제들 몇 개만 해보자. 뭐 334, 335, 338 일단 요거 하고 뒤쪽에서는 340하고 342 이렇게 한번 좀 해볼게요. 자, 334번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합동인 두 정육각형이 한 변을 공유하고요. OA 벡터가 A 벡터고 OB 벡터가 B 벡터일 때 저 OC 벡터를 A와 B 벡터로만 표현하라는 문제다. 자, 정육각형 두 개 붙어 있고 저거 구하라는 거야. 푸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정육각형 나오면 얘를 이렇게 각변을 이어서 이렇게 먼저 항상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결국에는 우리가 OC 벡터를 구하고 싶어. 당연히 OC 벡터 어떻게 가면 되겠니라는 거죠. OC 벡터 어떻게 갈까? 단순하게 그냥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얘가 당연히 OC 벡터를 저렇게 가서 가면 되겠다라고 당연히 보이겠죠. 그럼 우리는 별게 아니라 이 벡터랑 이 벡터를 가지고 이 벡터와 이 벡터를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요거는 그놈의 몇 배니까? 2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육각형이라는 것은 벡터 요거랑 요게 있으면 나머지가 다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요 벡터를 가지고 요 벡터를 A와 B로만 표현해 준다면 나머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하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 벡터만 구해주면 돼요, 일단은. 자, 요 벡터는 어떻게 되겠니? 요거 두 개로 지금 나타내면 요 벡터는 지금 저거 두 개로 가야죠. 두 개로 가야 돼. 두 개로 어떻게 가지? 저거를 어떻게 갈 수가 있지? 두 개로 가려면 저 벡터를 잠깐만, 저 벡터를 어떻게 가야지? 저 벡터를 이렇게 저 벡터 잠깐만, 저 벡터 어떻게 하지? 저 벡터를 이걸 써서 어떻게 가지? 이걸 써서는 어떻게 가지? 잠깐만, 저게 벡터가 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되네. 자, 요 벡터는 멍청이네. 요렇게 가면 되겠죠? 요 벡터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면 되겠죠? 안 보이네. 자, 그래서 지금 요 B 벡터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 벡터 이름을 따로 C 벡터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러면 B 벡터는 요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C 벡터니까 우리는 요거 A 벡터 더하기 EC 벡터가 뭐가 되겠다? B 벡터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보입니까? 결국에는 요 벡터는 요렇게 가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C 벡터는 뭡니까? B-A 벡터에 요 놈의 뭐가 되겠다? 절반이 되겠다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 벡터를 구해준 거야. 자, 그럼 이제 또 누구 벡터만 구하면 되는 거야? 요 벡터만 또 구해주면 되겠다가 되겠죠. 자, 우리 요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얘는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가면 되는 거야? 요것도 한번 가보자. 요거는 어떻게 갈까? 요거를 가는 방법은 뭐 둘러서 어떻게 못 가나? 또 이렇게 가야 되나? 복잡하게? 이렇게 가야 되나? 자, 그래서 또 요 벡터를 구해보자. 요 벡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또 필요한 벡터가 얘가 하나가 필요하죠. 얘가 하나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저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요 벡터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거였죠? 됐어요? 따라서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가는 거니까 요 놈을 선생님이 이름을 여기를 D라고 하나 붙이면 자, OD 벡터가 하나가 필요한데 OD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렇게 저렇게 제가 A 벡터라 누구를 더하면 되겠다? C 벡터를 더했다가 되는 거겠죠? 요 놈이 C 벡터니까. 자, 그러면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벡터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거니까 요렇게는 뭐냐면 마이너스 C 벡터. 따라서 마이너스 C 벡터라 그리고 요거 요 놈은 지금 요 놈이 2배, 요 놈이 2배니까 2배의 A 더하기 C 벡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2A 더하기 C 벡터가 되겠다. 자, 그래서 답을 내보면 결국에 우리가 구하려는 요 벡터 보이죠? 요 벡터는 선생님이 요 놈을 2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저 OC 벡터는 5에서 어디를 갔다가 2를 갔다가 2에서 한 번에 C로 갈 건데 결국에 OE 벡터가 뭐였냐면은 OE 벡터가 그대로 C 벡터였고 이 C 벡터는 지금 구했던 요 벡터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는 거니까 4A 벡터 더하기 2C 벡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기 나와 있는 C 벡터를 우리가 방금 구했던 뭘로 표현하자? 요 놈으로 표현하자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2분의 1의 B-A 벡터가 돼서 결국엔 요 놈을 그냥 계산해주면 4A 더하기 2분의 3을 빼는 거니까 2분의 5A 벡터에다가 그리고 더하기 2분의 3B 벡터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이 방법이 당연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이 정육각형 문제는 결국에는 벡터 2개만 있으면 나머지의 모든 벡터들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뭐 나는 지금 이걸 구했지만 나는 이거 말고 뭐 이걸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가 됐든 해당하는 이 두 벡터를 이쁘게 만들어서 나머지 벡터는 두 벡터의 실수 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걸 적당하게 표현한 다음에 내가 결국엔 이 벡터를 요 두 가지로 구하기 쉬운 걸로 해주면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가도 되겠죠. 뭐 요렇게 갔다가 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벡터들만 우리가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중요한 건 삼각형 법칙으로 나머지 이런 벡터들을 표현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를 표현하자라고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35번대 봅시다. 자, 이번에 입체 도형에서 다음 벡터의 또 크기를 구하시오 한번 해볼게요. 자, AB 벡터가 A 벡터, AD 벡터가 B 벡터, A 벡터가 C 벡터인데 저놈의 크기를 구하래. 그럼 일단 저놈을 전부 다 풀어줘야겠죠? 전부 다 풀어보자. 자, 전부 다 풀어보면 몇 A가 되겠냐면 2A 벡터가 당연히 되겠고요. 몇 B가 되겠습니까? 마3B 플러스 2B니까 마이너스 B 벡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3C 마이너스 2C니까 플러스 C 벡터가 돼서 자, 요놈의 뭘 구하라?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이제 한번 저놈의 크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씩 풀어보면 돼. 2A-B 벡터를 먼저 간단히 하시오. 자, 2A 벡터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아, 요놈을 몇 번? 2번 거니까 오른쪽에다 이럴 때는 또 정육면체를 하나를 그려주는 거야. 입체로. 정육면체를 입체로 하나 그려줘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2A 벡터가 뭐가 되는 거야? 요 놈이 되겠죠? 요 놈이 되는 거다. 자, 거기다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래요. 마이너스 B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가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무슨 벡터가 될 거냐면 요 벡터 보이죠? 요 벡터가 두 개를 뭐한 거? 더한 벡터가 될 거다. 영어가 G 다음이 뭐지? F 다음이 저기 A, B, C, D, E, F, G 다음이 G 다음이 뭐야? 도대체 모르겠어. 정현아, G 다음이 뭐야? H야? 그래. H 다음이 뭐지? 도와줘. H 다음 뭐야, 영어? I야? 자, 여기 I라 그러면 자, 결국에 요 놈이 뭐가 된다? DI가 되겠다라고 쓸 수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C 벡터만 더하자라는 거죠. 자, 우리 C 벡터는 결국에 뭡니까? 지금 요 벡터인데 요게 벡터인데 이제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해라.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 C 벡터를 요렇게 옮겨가면 되겠죠. 요렇게 옮겨가면 되겠다.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얘랑 얘를 더하라는 거니까 누구를 구하면 되겠냐면 요 놈을 구하라는 문제가 돼서 아, 요 벡터에 뭘 구하세요? 크기, 길이를 구하라 문제다. 당연히 요 놈의 길이를 구한다는 것은 한
길이가 1인 정육면체니까 당연히 우리 피타고라스 쓰기 위해서 요렇게 수선의 발 내려서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 구하는 거고, 당연히 요거 길이는 1인 거고 얘가 1이고 얘가 2니까 얘가 당연히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요놈의 길이는 당연히 얼마다? 루트 6이 되겠다라. 그래서 입체도 똑같이 해당하는 벡터들을 삼각형 법칙과 실수배를 통해서 표현한 다음에 그놈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338번 한번 해볼게요. 338. 자, 그 다음에 338번. 자,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어요. 서로 다른 세 점 OA, B가 있다. 자, OA 벡터가 A 벡터, OB 벡터를 B 벡터를 할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세 점 PQR 중에서 직선 AB 위에 있는 점을 모두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 거야. 됐어요? 즉 ABP가 한 직선상에 있냐, ABQ가 한 직선상에 있냐, ABR이 한 직선상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요 놈은 이 P는 AB 한 직선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물어봤어요? 태양이 알겠니? 한 직선이 있어요, 없어요? 저 P는 직선 AB 위에 P가 AB 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면 ABP가 한 직선상에 있는 거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만 대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2분의 1 확률이에요. 네, 5. 예, 없어요. 자,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얘가 우리가 한 직선상에 있으려면 결국에 첫 번째 방법은 AB 벡터가 뭐 AP라 그럴까요? AP의 실수배냐? 이거를 만족해야지만 우린 이게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OA, OB, OP가 나왔으니까 요 놈을 마찬가지 OB-OA라고 한다면 결국엔 얘는 그냥 B-A 벡터가 되는 거고 K에다가 요 놈이 OP-OA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OP가 지금 뭐라고 주어졌냐면 4A-OB라고 주어졌고 여기다가 A 벡터를 뺄 테니 이쪽이 3A- OB구나. 마이너스 OB. 자, 여기가 3A-OB가 된다고. 그러니까 B-A 벡터는 3A-OB 벡터의 실수배로는 만들 수가 없으므로 얘는 한 직선상에 있다라고 안 할 거란 얘기인 거야.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 방법은 야, OP 벡터는 얘가 OA 벡터의 1마 K배 그리고 OB 벡터의 K배가 된다면 얘는 한 직선상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봤더니 이 OP 벡터가 지금 4A-OB가 되는데 결국에는 요 놈이 지금 A 벡터죠. 얘가 A 벡터 그리고 요 놈이 B 벡터기 때문에 이게 한 직선상에 있으려면 이렇게 두 개가 더한 게 얼마가 돼? 1이 될 때만 한 직선상에 있는데 얘는 두 개를 더하면 얼마기 때문에 마이너스니까 그냥 불가능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쟤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야. 따라서 이제 두 번째. 자, 그럼 Q는 한 직선상에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왜? 그냥 두 개를 더해서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그냥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더하면 1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다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실수배를 보여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헤치고 보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으므로 결국에는 두 개를 더한 게 1이 되면은 해당하는 이 ABP는 한 직선상에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처럼 더해서 1, 더해서 1이면 그냥 한 직선상에 있다라고 판단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모의고사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340번 문항 한번 해볼게요. 340번 문항. 자꾸 잘하네. 자, 340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그때 OQ 벡터를 OP 벡터의 크기로 나눈 놈이라고 할 때 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뭘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요 놈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해석해 봐야겠죠. 얘는 뭐야? OP 벡터를 자신의 크기로 나눴다는 얘기인 거야. 저 얘기가 뭐냐라 그러면 그러면 요 벡터는 결국에는 OA 벡터에다가 뭘 곱한 거냐면 OP 벡터의 크기를 곱한 거야. 얘를 나눈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을 곱했다가 되는 거다. 그럼 얘는 뭐라 그랬어? 요 벡터의 실수배가 되는 거니까 얘랑 같은 방향에 있는 벡터가 돼. 얘랑 같은 직선상에 있는 벡터가 되는 거야. 그런데 걔를 얘로 나눴다라는 것은 요 놈의 다시 절대값 크기를 구해보면은 당연히 요 놈은 원래 크기가 되는 거 여기는 크기가 붙으면 자신의 벡터를 자신의 크기로 나눈 거야. 자신의 크기를 자신의 크기로 나눴으니까 얘는 항상 얼마가 되는 놈이냐면 1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다. 저놈의 크기는 당연히 1이 되겠죠. 여기에 절대값은 절대값 분다고 그냥 절대값인 거고 얘는 그냥 또 절대값이 되는 거니까 자신의 크기를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는 거니까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 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얘는 얘랑 방향이 같으면서 크기가 1인 벡터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쟤랑 방향이 같아. OP 벡터랑 방향이 같으면서 크기가 1인 벡터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OP가 있다면 여기 중에서 길이가 딱 1인 지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 길인 지점이 1인 지점이 있을 거야. 그러면 요 점이 뭐가 된다? Q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OP 벡터를 OP 벡터의 크기로 나눴다. 저 중에 길이가 1인 벡터를 의미한다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점 P가 여기 있으면 Q가 여기 있을 거고 P가 예를 들어 여기 있으면 Q가 또 여기 있을 거야. 키가 1인데. 그랬을 때 이런 Q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가 뭐겠습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라고. 됐어요? 자, 뭐의 일부겠다? 저 점들은 뭐의 일부다? 이제 원의 일부가 되겠죠. 반지름이 얼마인 원의 일부겠어요? 1인 원의 일부가 돼서 해당하는 요 놈이 지금 보니까 여기가 2,0, 여기가 1,0으로서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주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려줘라.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점 Q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얘가 결국엔 완벽하게 원은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데는 점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죠. 왜? 그 위에 점 P가 없으므로. 그러면 결국에는 저 Q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려면 P가 어디까지 되겠니? 라는 거죠. 그럼 P가 결국에는 요 정도에 오면은 요렇게 그려지는 여기상에 있는 거고 결국에는 지금 여기 있으면 이렇게 오고 오는데 얘가 어디까지 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결국에 요 원점에서 원에다가 뭘 그어준다라는 생각? 접선이죠. 마찬가지 여기도 무슨 생각? 접선을 그려서 결국에는 요 점 올 때까지가 이 점 Q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에 있다라는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채꼴에 뭘 구하는 거야?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걸로써 우리는 뭘 구해준다? 중심각을 구해줘야 되겠고 이 중심각을 구하려면 접선의 성질에 의해서 접점과 원의 중심을 이어줄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수직이 돼서 요 놈의 길이가 지금 얼마? 2가 되겠고 요 놈의 길이가 1인 직각이므로 이쪽의 각이 몇 도? 60도니까 여기는 30도가 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밑에도 똑같이 합동의 삼각형이 그려지니까 30도 총 60도가 되므로 해당하는 중심각이 3분의 파이인 부채꼴의 둘레 길이를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라 문제죠. 따라 답은 1 곱하기 얼마? 3분의 파이. 그래서 답은 3분의 파이다라고 구하는 문제다.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가 해서 요 벡터를 자신의 크기로 나눴다. 얘랑 방향이 같으면서 길이가 1인 벡터고 그 점들의 모임이 결국에 원의 일부가 되는데 그만큼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구해주는 문제가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342번. 자, 342번 문항.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정 오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OA 벡터 더하기 OB 벡터 더하기 OC 더하기 OD 더하기 OE 벡터 합벡터는 0벡터래요. 아, 정오각형에서는 요렇게 전부 다 이렇게 벡터를 뭐하게 되면 더하게 되면 0벡터다라고 주어진 거야. 당연한 건가? 예를 들어 자, 여기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원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ABC라 그랬을 때 한번 이게 맞는지 한번 들어봐요. 자, 여기가 올 때 OA 더하기 OB 더하기 OC 벡터 합벡터는 벡터다.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OA 더하기 OB 더하기 OC 합벡터는 0벡터다. 참명제 거짓인 명제. 참인가요? 한번 해볼까요? 자, 요게 우리가 참이려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뭘 해줄 거냐면 두 개의 합벡터 요걸 한번 구해봅시다. 요놈의 합벡터는 얘가 시점이 똑같으니까 얘랑 얘를 뭐 했다라가 되는 거야? 더했다가 되는 거죠. 자, 두 개를 더한다. 시점이 똑같으니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가 정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지금 해당하는 여기에 지금 요놈과 평행을 그으면 얘가 되는 거고 얘랑 평행한 게 얘가 되는 거야. 따라서 두 개의 합벡터가 뭐가 되냐면 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얘랑 결국엔 요 벡터 두 개를 뭐 하게 되면 더하게 되면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더하면 무슨 벡터가 되겠다? 0벡터가 돼서 아, 요거는 참이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도 주어지겠지. 그랬을 때 정사각형에 대해서 중심이 있을 거고 요놈 벡터들을 전부 다 더한 거는 0벡터다. 이것도 맞겠어 아니겠어? 당연히 맞겠죠.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반이 아니라 정N각형, 원에 내접하는 정N각형의 중심으로부터 해당하는 요 꼭지점까지의 벡터들의 합벡터는 무조건 0벡터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런 게 따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 아, 이거는 무조건 0벡터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다. 자, 그랬을 때 요 벡터에 뭘 구하세요?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이제 저거는 알겠어. 그런데 갑자기 요 벡터의 크기 누구를 하라고요? 요거 더하기 그리고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 놈을 전부 다 더하라는 얘기가 될 거다. 저런 식으로 시점이 전부 다 똑같은 상태에 저 합벡터를 구하는 거는 만만치가 않아. 보통 두 개면 그래도 할 만한데. 그럴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에 내접하는 정 N각형 나오면 이 모든 벡터는 당연히 원의 중심으로 벡터를 쪼개줘야 돼. 왜? 원의 중심부터 꼭지점까지는 벡터 크기가 1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저 문항을 전부 다 5로 시점을 쪼개주기 위해서 전부 다 빼기 벡터로 바꾸는 겁니다. AB는 OB-OA, 여기는 OC-OA, 여기는 OD-OA, 여기는 OE-OA라고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놈의 이제 벡터의 크기를 구할 건데요. 봤더니, 여기 OB 더하기, 그리고 OC 더하기 OD 더하기 OE가 있더라. 자, 하나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뭐 하나만 더 더해진다면 여기다가 OA를 더해준다면 여기까지 더한 건 무슨 벡터가 돼? 0벡터가 되거든. 그러면 더한 만큼 다시 뭐 해줘야 돼? 빼줘야지만 식이 안 변하겠다가 돼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 더한 건 얼마가 되겠다? 0벡터가 돼서 얘를 날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남는 거는 OA, 마이너스 OA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서 마이너스 5 OA 벡터에 뭘 구하세요? 크기를 구하라 문제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요 놈은 OA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고 OA 벡터의 크기는 원의 반지름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놈의 크기는 얼마다? 10이 되겠다라고 구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원에 내접한 저 N각형 문제 벡터 크기가 나오면 항상 원의 중심으로 벡터를 쪼개서 우리는 중심부터 꼭지점까지 합벡터가 0벡터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거다.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배울 내용은 뭐냐면 일명 위치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위치 벡터에 뭐 할 거냐면 정의를 볼게요. 위치 벡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시점을 5로 하는 벡터를 전부 다 위치 벡터다라고 부를 거야. 시점을 5로 하는 벡터, 그건 전부 다 위치 벡터다. 자, 그럼 위치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벡터라는 것은 점 두 개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해당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 시점을 전부 다 O로 지금 옮기게 되면 해당하는 종점 하나만 적게 되면 결국에는 이 벡터는 이렇게 지금 하나의 벡터가 나오는 거다. 마찬가지 내가 점 B를 하나를 찍게 되면 요 OB 벡터를 이어서 이 벡터의 일명 위치가 결정된다라는 거야. 즉 위치 벡터라는 것은 시점을 O로 하는 벡터로서 내가 종점 하나만 잡으면 시점을 전부 다 동일한 O기 때문에 그 벡터의 위치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결정된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위치 벡터라고 이름을 부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시점이 O인 벡터를 앞으로 위치 벡터라고 부를 거야. 알겠죠? 따라서 우리는 마찬가지 요 종점이 A인, 시점이 O인 벡터를 위치 벡터로서 뭐 간단하게 요거를 A 벡터, B 벡터라고 쓸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A, B 벡터를 당연히 표현하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위치 벡터라고 생각해서 얘를 항상 시점을 얼마로? 5로 쪼갰다는 얘기고 우리 그러면 시점을 5로 쪼개는 방법이 뭐였어? 얘가 OB-OA 있잖아. 아까 왜 계속 이렇게 쪼갰냐면 결국에 우리가 배울 벡터들을 시점을 5로 하는 벡터들을 계속 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위치 벡터로 표현한 것뿐인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벡터는 시점을 5로 하는 벡터로 표현하겠다. 그래서 위치 벡터는 시점이 그냥 5인 벡터 배우기. 그러면 종점만 신경 쓰면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종점만 주어질 거야. 왜? 걔는 전부 다 위치 벡터로 다룰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점만 주어지면 OA 벡터, OB 벡터들을 결정해서 문제를 풀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위치 벡터에서 처음에 뭘 배우냐면 일명 내분 벡터란 걸 배워요. 내분 벡터. 자, 다들 알고 있죠? 내분점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분 벡터를 배운다. 뭐 바로 얘기해 볼게요. 자, 두 점 A와 B의 위치 벡터를 A 벡터, B 벡터라 그럴 거야. 앞으로는 점 두 개만 나온다고. 시점은 당연히 O로 이니까. 그랬을 때 요 놈을 A 벡터, 요 놈을 B 벡터. 그럴 때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우린 앞으로 요 점 P의 위치 벡터 OP 벡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겠다라는 거다. P 벡터는 M 더하기 N분의 M하고 B 벡터랑 곱하고 N하고 A 벡터를 곱해서 두 개를 더하는 것을 저렇게 내분 벡터다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내분점 공식하고 똑같죠. 해당하는 우리가 요 내분 벡터는 두 개를 더하고 MB 더하기 NA가 되겠다. 이걸 간단하게 한번 증명만 살짝 해줄게요. 자, 우리는 요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야. 요 벡터는 당연히 삼각형 법칙에 얘 같다가 얘가는 벡터가 되는 거죠.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OP 벡터는 OA 더하기 당연히 AP가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됐어요? 그러면 OA 벡터는 그대로 무슨 벡터? A 벡터가 될 거고 AP 벡터라는 것은 요 AB 벡터의 실수배가 되는데 그 실수배가 얼마큼이야? 여기가 M 대 N이니까 얘는 M 플러스 N분의 얼마? M AB 벡터다라고 표시가 가능하겠죠. AP는 AB의 M 더하기 N분의 M짜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AB 벡터를 표현하면 될 거고 AB 벡터는 요렇게 가는 걸로써 시점을 O로 위치 벡터로 쪼개면 얘가 OB-OA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 개를 합쳐보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OA 벡터를 씁시다 다시. 자, 그래서 요 놈을 OA 벡터로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도 M 플러스 얼마? N분의 M 플러스 N OA를 붙여주고 그러면 얘가 만나요? M 플러스 N에 M OA랑 만나는 거고 뒤에 거는 그대로 M 플러스 N 그리고 M OB가 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요 놈을 만나면 요 놈이 OA 벡터로 묶어서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 요거니까 날라가서 여기에 M만 남아서 얘는 M 플러스 N에 N OA 벡터는 A 벡터를 씁시다. 이렇게가 될 거고 얘가 결국엔 M 플러스 N M의 B 벡터가 돼서 쓸 때는 보통은 선생님도 저 B를 먼저 써줘요. 그래서 MB 더하기 그리고 NA가 되겠다. 이렇게 써주겠다라는 거다. 그걸 앞으로 내분 벡터라고 할 거고 외울 때는 보통 두 개를 더한 거에 얘랑 요렇게 만나고 얘랑 요렇게 만난다라고 해주는 거야. 내분 벡터는 서로 크로스해서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다. 우리가 내분점 구하듯이 똑같이 생각하면 돼. 알겠지만 내분점 할 때도 어떻게 돼?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나고 곱해서 더해주잖아. 저 똑같이 내분 벡터도 같은 형태로 적어주면 되겠다. 자, 내분 벡터 중에서 당연히 m 대 n이 1대1인 벡터가 있겠죠. 여기가 내분이 몇 대면 1대1인 벡터가 있다. 당연히 1대1인 벡터는 이름하여 무슨 벡터라고 하겠어? 당연히 중점 벡터라고 얘기하겠죠. 내분 벡터 중에 1대1은 중점 벡터. 당연히 그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1,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얼마분의 2분의 b 더하기 a 벡터가 되겠고, 얘는 우리가 내분 벡터 중에 1대1 벡터, 그놈을 중점 벡터다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겠다. 그래서 내분 벡터 중에 중점 벡터가 있고, 마지막 하나만 더 배우면 돼요. 무게중심 벡터가 있다. 자, 이번에는 세 점 ABC의 위치 벡터를 ABC,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의 위치 벡터를 구하라 그러면, 아, 쟤는 세 개를 전부 다 더해서 뭘로 나누자? 3으로 나누자라는 거야. 알겠지만 저 표현들은 전부 다 우리가 해당하는 좌표평면이나 이런 데서 배웠던 그냥 내분점, 그리고 중점, 그리고 무게중심하고 전부 다 같은 표현이 되는 거야. 할까 말까? 안 해도 될까요? 무게중심 벡터가 적은 거 혹시 궁금하지 않니? 태양이는? 궁금한가요? 그럼 살짝만 해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 살짝만 저 무게중심 벡터가 왜 3으로 나눈 것만 한번 표현해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점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위치 벡터라는 것은 시점을 너네가 아무데나 원점으로 잡아놓고 벡터를 잡아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를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무게중심은 다들 알겠지만 해당하는 요놈의 중점, 그리고 요놈의 중점을 연결한 요 점을 우리가 무게중심 G라고 부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무슨 벡터를 구하고 싶다? 요 오지 벡터를 구하겠다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오지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오지 벡터는 여기서 얘는 AB와 AC의 중점 벡터를 먼저 구하는 거야. 거기 알겠지만 요놈의 비율이 몇 대 몇이죠? 2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large m이라고 하면 요 am 벡터의 몇 분의 몇? 3분의 2. 보여요? 3분의 2. 여기가 2대 1이니까 요 벡터의 3분의 2가 ag 벡터가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부터 시작이야. 일단은 ag 벡터를 구하는 거야. ag 벡터. ag 벡터는 요 중점 벡터를 먼저 구합니다. am 벡터를 먼저 구해요. 거기에 지금 몇 분의 몇인 거냐면 2대 1이니까 3분의 2라고 적어주는 거다. 그러면 am 벡터는 뭔데? 라 그러면 얘는 ab와 ac의 중점 벡터니까 얘가 2분의 ab 더하기 뭐가 되겠다? ac 벡터다라고 써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놈이 착착 지워지면서 얘가 3분의 1에 ab 더하기 ac인데, 얘를 위치 벡터로 바꾸기 위해서 전부 다 시점을 5로 바꿔주는 거다.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다? 5b-5a가 되는 거고, 여기는 5c-5a가 되는 거겠고, 당연히 요놈은 5g-5a가 된다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5g 빼고 넘겨주면 될 거고, 넘어가면 플러스 5a가 되는데, 요놈과 요놈이 마이너스 2oa에 여기 마이너스 3, 2oa가 있는데 하나를 넘어가게 되면 얘가 3분의 3이니까 요거 지워지면서 여기가 더하기가 되겠다가 돼서 우리는 결국에는 오지 벡터는 3분의 5a 더하기 5b 더하기 5c인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벡터가 되겠다. 저는 앞으로 무게중심 벡터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당연한 거 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분 벡터, 중점 벡터, 그리고 무게중심 벡터까지 한번 배워봤다. 한번 그 표현을 한번 직접 344번부터 347번까지 한번 직접 해볼게요. 맞죠? 자, 다음 문제는 선분의 내분점의 위치 벡터로서, 자, 오른쪽 그래야치 삼각형 OAB에서 OA의 중점을 P라고 할 거고요. 변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얘기할 거다. 그때 OA를 A 벡터, OB를 B 벡터라고 얘기했을 때 PQ 벡터를 MA 더하기 MB 벡터로 표현을 하라는 문제다. 아, 요 벡터를 지금 구하라는 거야. 여기는 1대2고요. 자, 그럼 일단 항상 위치 벡터로서 얘를 시점을 5로 바꿔주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PQ 벡터는 시점을 5로 한번 바꿔주면 얘는 OQ 마이너스 뭐가 되겠다? OP가 된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 이제 OQ 벡터랑 OP 벡터를 각각을 구해볼 거야. 자, OQ 벡터는 이거고 OP 벡터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바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OP 벡터는 A 벡터의 뭐가 되겠어? 절반이 되는 거니까 뒤에 OP 벡터는 마이너스의 이렇게 2분의 1의 A 벡터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OQ 벡터를 구하자. OQ 벡터는 봤더니 OA와 O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에 대한 벡터니까 내분 벡터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OQ 벡터는 1대2로 내분이다. 몇 분의? 3분의 해당하는 A랑 요렇게 만나고요. 1하고 요렇게 만나서 되는 거야. 두 개가 만나서 뭐가 되겠고 2A 벡터가 되겠고 요렇게 만나서 뭐가 되겠다? B 벡터가 되겠구나. 따라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해당하는 3분의 1이랑 2분의 1 빼겠다. 6분의 4에서 6분의 3을 빼서 6분의 1 A 벡터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더하기 3분의 1 B 벡터가 그래서 이렇게 내분 벡터 그리고 위치 벡터니까 시점을 오로 쪽에서 벡터를 표현해주면 되는 거다. 자, 밑에 거 풀고 쉴게요. 자, 그 다음 무게중심 벡터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을 보이시오. 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 할 때 GA 더하기 GB 더하기 GC 벡터 합벡터는 0벡터인 걸 보여라.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참인 명제인데 저 참인 명제가 참인 걸 그냥 보이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얘를 시점을 전부 다 O로 위치 벡터로 쪼개면 OA-OG가 되는 거고 OB-OG가 되는 거고 그리고 OC-OG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0벡터니까 우리는 같다를 보이기 위해서 OG 벡터 3개를 넘겨줄 거다. 그럼 좌변은 OA 더하기 그리고 OB 더하기 그리고 OC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3OG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양변을 3으로 뭐 해주면 되겠다? 나눠주면 우리가 요 3분의 OA 더하기 OB 더하기 OC를 뭐라 부른다? OG 벡터라고 부른 거니까 결국 두 개는 같다가 돼서 우리 앞으로 저거의 합벡터들은 얼마다? 0벡터라고 당연히 쓰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제 문제를 풀다가 보면 요것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다? 요 두 개는 요 놈을 넘긴 마이너스 GC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다. 그거 이용하는 문제들이 밑에 있어요. 알았죠? 자, 하나만 더 하고 밑에 거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AB 벡터가 A 벡터, AD 벡터가 B 벡터라 그럴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1, 삼각형 ACD의 무게중심을 G2, G2, G1 벡터를 구하라 문제다. 자, 이번에 시점을 뭐로 둬야 돼? A로 쪼개야겠죠? 시점을 지금은 A를 이용해서 A와 B 벡터가 나왔으며 시점을 A로 하는 위치 벡터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G2-G1 벡터는 시점을 이번에 A로 바꿔서 AG1 AG2다 이렇게 고쳐주는 거야. 따라서 일단은 첫 번째 AG1 벡터를 구해볼 겁니다. 자, AG1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예를 더 연장을 하게 되면 무게중심의 성질에 의해서 B와 C의 중점에 오겠죠. 따라서 얘를 선생님이 M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이 AM 벡터를 구할 거고 AG1 벡터는 AM 벡터 여기가 2대 1이니까 3분의 2를 곱하겠다라고 풀게. 따라서 얘는 3분의 2배야 누구의 AM 벡터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3분의 2배야 AG2 벡터라는 것은 해당하는 이쪽에 쭉 연장하게 되면 얘를 N이라 그러면 얘도 2대 1이니까 얘는 AM 벡터의 3분의 2라고 할 거다. 자, 이제 그러면 AM과 AM 벡터는 각각의 B와 C의 중점, C와 D의 중점이니까 AB와 AC의 중점 벡터를 적어주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요 AM 벡터는 AB와 그리고 AC의 중점 따라서 더한 걸 얼마? 2로 나눈 거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3분의 2에 여기도 누구와 C와 D의 중점 벡터를 쓰게 되면 2분의 여기가 AC 더하기 AD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알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AB 벡터가 A 벡터, AD 벡터가 B 벡터인데 AC 벡터는 필요가 없잖아. 근데 실제로 요 연산하게 되면 3분의 2의 2분의 AC와 마이너스 3분의 2의 AC는 사라지겠다라고 알아서 남는 것들만 적어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얘가 만나면 3분의 1 AB 벡터와 그리고 요놈이 지금 만나면 마이너스 3분의 1 AD 벡터가 돼서 우리는 나와 있는 AB가 무슨 벡터? A 벡터. 그리고 요놈이 B 벡터가 돼서 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무게중심 벡터라는 것을 그냥 시점을 오로 하는 위치 벡터로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있지만 내가 시점을 달리 뒀을 때는 해당하는 그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에 중점의 3분의 2배가 되겠다라고 해서 벡터를 바꿔줘서 풀어줘야 된다. 자, 한번 밑에 거 네 문제인가요? 한번 직접들 해볼게요. 자, 그 다음 4번 해볼게요. 4번. 자, 이번에는 평면 위의 점 P와 삼각형 ABC에 대하여 이 PA 더하기 OPB 더하기 PC가 BC 벡터가 성립할 때 점 P의 위치를 설명하시오라는 거다. 자, 일단은 저렇게 두게 되면 왼쪽은 전부 다 시점이 P인데 오른쪽이 BC 벡터니까 당연히 뭐 하고 싶니? 요놈도 시점을 P로 쪼개보고 싶겠죠? 너무 당연하죠. 따라서 얘를 시점을 P로 쪼개보게 되면 얘는 당연히 PC-PB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PC가 사라진다라고 딱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OPB를 오른쪽으로 넘기는 방법과 요 마이너스 PB를 왼쪽으로 넘기는 방법. 따라서 두 가지를 한번 따로따로 한번 해석해 보자. 첫 번째 OPB를 오른쪽 넘기게 되면 이 PA 벡터는 마이너스 6 PB 벡터다라고 쓸 수가 있고 당연히 여기를 2로 나눠주게 되면 PA 벡터는 마이너스 3 PB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PA 벡터가 마이너스 3 PB 벡터는 PAB가 무슨 상에 있다? 한직선상에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얘가 한직선상에 있는 거야. 그랬을 때 P의 위치가 어딘지를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 얘가 PA 벡터랑 마이너스 3PB 벡터랑 같다 이렇게 음수가 나와. 그러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를 B라고 잡았을 때 해당하는 P는 안쪽에 있을 거고 해당하는 PB의 3배한 거랑 요놈의 크기가 같아줘야 되니까 PB 쪽이 짧고 PA 쪽이 길어야 돼. 그래서 요렇게 여기를 4등분을 해서 요 점을 딱 P라고 딱 잡아주게 된다면 봐봐. 해당하는 PB가 여기 있는 거고 PA가 이렇게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해당하는 요 PB에다가 3배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 둘, 3배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뭘 붙여? 마이너스 붙이면 딱 이 벡터랑 뭐 한 거다? 같다가 성립하는 거야. 보입니까? 그래서 P의 위치는 여기를 몇 대 몇으로? 3대 1로 뭐하는? 내분하는 점이 되겠다가 우리가 해당하는 PA가 마이너스 3PB일 때 P의 위치를 찾는 거다. 따라 이런 식으로 여기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은 그게 같다면 P는 일단은 내분한다고 생각을 해서 요 점이라 찾아주는 거야. 근데 얘를 내가 왼쪽으로 넘겨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왼쪽 넘기면 당연히 PA 더하기 3PB 벡터는 0벡터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PA 더하기 3PB 갑자기 뭘로 나누고 싶지? 얼마로 나누고 싶어 갑자기? 나누고 싶잖아. 얼마로? 그렇지. 4로 나누고 싶지. 그렇지. 내분 벡터가 떠올려서 얘를 4로 갑자기 나누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4를 곱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P는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A와 B가 했을 때 P가 예를 들어 이런 데라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PA 벡터랑 지금 PB 벡터에다가 해당하는 PA랑 얼마를 곱해서 1을 곱했고 해당하는 PB랑 지금 3을 곱했지. 그러니까 여기가 3대 1로 되는 점을 임의로 내가 여기를 Q라고 찍어서 해당하는 요 PQ 벡터, 내분 벡터, 해당하는 3하고 PB를 만나고 1하고 PA를 맞는 이 Q라는 내분 벡터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얘가 A와 B를 3대 1로 내분하는 PQ 벡터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내분 벡터가 되겠다. PQ 벡터가. 그런데
PQ 벡터가 무슨 벡터다? 0벡터라는 것은 요 Q라는 점이 뭐가 돼야겠다? P가 돼야겠다. P부터 P가 0벡터니까. 그러니까 해당하는 이 P점이 여기와 해서 여기가 P가 되겠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다.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은 넘겨서 마이너스면 안쪽에 있겠고 크기가 요놈의 크기가 3배가 되니까 안쪽에 3배가 되고 1배가 되는 3대 1이다 해석해도 되고 얘를 왼쪽 넘기면 내분 벡터를 떠올려서 해당하는 4를 나눠 4로 곱하면 얘는 A와 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에 대해서 PQ 벡터가 되는데 해당하는 얘가 0벡터려면 P와 Q가 같은 점이 돼야 되니까 Q가 P점이 돼서 결국엔 A와 B를 3대 1로 내분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그래서 해석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크게 상관없더라. 자, 그랬을 때 요놈의 위치를 설명했고 마지막 삼각형 PAC와 PBC의 넓이 B를 구하라는 거다. 그러면 C는 어딘지가 모르는 이런 시점이 있을 때 결국엔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뭘 구할 거냐면 PAC, 요놈의 넓이와 그리고 PBC, 요놈의 넓이, 요놈의 넓이와 요놈의 넓이 B를 구하라는 거. 당연히 두 삼각형은 뭐가 똑같기 때문에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해당하는 넓이 B는 그대로 밑변의 길이 B니까 그냥 몇 대 몇이 되겠다? 3대 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나왔을 때 요 점의 위치를 찾아주는 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밑에 것들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문제들 둘 다 한번 해봅시다.